안녕하세요. 제가 숲해설가 동기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연과 생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했던 책이 좀 감명 깊어서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한번 올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책은요. 짜잔! 바로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입니다. 이 책을 오늘 읽었는데 페이지는 300페이지 정도? 29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저자가 다케타즈 미노루라는 작가님이에요. 홋카이도 동북쪽 고시미즈에서 40년간 숲속 수의사로 일하면서 자연과 교감한 내용들을 이제 일기, 에세이로 쓴 책인데 오늘 이걸 읽고 독서 모임을 한 게 좀 인상 깊어서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은 표지가 되게 귀여워요. 표지가 되게 귀여운데 안에도 진짜 그냥 읽으면 일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책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고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표지가 되게 몽글몽글한데 그래서 끌리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일단 표지가 되게 귀엽고 그림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서 뭔가 더 끌리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제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 중에 이제 제가 발제한 것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발제한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오늘의 독서 후기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84페이지, 184페이지였나? 한번 봐야겠어요. 184페이지 맞아요. 이 184페이지 아래 문단에 보면은 생물들이 의외로 적당주의고 항상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사람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모기와 등해를 싫어하고 실수를 한다는 것,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자하지 않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적당주의에 대한 발제가 나와요. 그래서 생태를 이제 완벽히 적응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서 satisfying이라는 만족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생태에 딱 맞게 적응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적응하는 생물이 오래 간다. 그래서 적당히 따라하고 적당히 가는 그런 새가 살 확률이 높다. 이런 적당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저자가 40년간 이렇게 숲속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보면은 저자가 쓴 다른 책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 여우와 관련된 걸 하셨었나 봐요. 새끼 여우 헬렌이 남긴 것이라는 저서를 영화화한 새끼 여우 헬렌이 2006년도에 개봉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어느 분께서는 이 죽어가는 여우 헬렌을 보고 well dying, 어떻게 죽어가는 것이 맞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고 또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보면은 흙 만드는 모임이 나와요. 흙이 이제 농약을 뿌리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동물이 죽어가면서 흙을 다시 살리자 하는 모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약에 죽은 생물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살리고자 노력하는 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지 아니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제 이야기는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논이 있는 곳에서 한 달 정도 잠깐 거의 봉사였죠. 봉사 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랐고 또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논에서 뭘 하고 뭘 배웠던 경험이. 근데 제가 이제 생태일도 하다 보니까 그 논에서 발견하는 생물들이 다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는데 사실상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이 돈을 받고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런 노동력을 아무래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런 논에 관련된 것들 도심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전통 놀이하는 게 있거든요. 그 추수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 깊었으나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생태와 관련된 활동들을 도시 속에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도시 시민들이 이것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고 일회성으로 게임할 때 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농부님들도 계시고 이런 활동에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해주는 직원들 또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생태나 이런 자연의 중요성을 이제는 모르는 세대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자연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더 자연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부분에도 좀 비슷한 얘기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160페이지에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런 발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발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캣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도시에서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고 밥을 주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야생동물에게 우리가 인간이 직접 먹이를 주는 게 과연 맞는가 아니면 주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동물들이 밖에 많아진 것도 사람이 버려서 많아지기도 했고 그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고 동물이 먹이가 없게 된 것도 사실은 인간 때문이고, 근데 또 이런 버려진 떠도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직접 찾아서 사서 줄 사람은 인간밖에 없고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일단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과 완전 야생에 있는 야생동물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은 일단 정해진 구역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도 그런 땅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파트나 건물이나 어떤 도시화를 만들어서 도시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야생동물은 그래서 그 정해진 구역에 두고 거기서 이제 야생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리할 때 한 분이 결국엔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우리가 병을 만들었고 병을 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약 발라주려고 또 이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저희는 9월에 읽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침묵의 봄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하다는 책인 건 알고 있었지만 항상 내용은 다 알아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나온 책인 건 너무 잘 알지만 읽다가 한 반 정도에서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다시 이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제한 내용들은
좀 많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얘기를 해봤냐면, 잡인가 유괴인가. 이제 71페이지 보면은 야생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데, 사람이 새끼 물오리를 구하려다가 그 새끼 물오리가 어미와 멀어지게 되는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자연을 잘 모르는 사람이 결국에 자비로 했지만 결국 유괴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에티켓이잖아요. 야생 에티켓 이런 것들을 뭐 자연에 관심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 찾아보거나 공부하거나 하면서 알게 될 텐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죄는 아니고 그저 사랑으로 좀 아끼는 마음에서 한 건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필수적인 야생 에티켓이나 기본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고민돼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야생 에티켓이라고 했지만 좀 크게 생각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자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더 많이 더 퍼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일맥상통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자연, 야생에 대한 에티켓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고 일반 생물에 대한 관심인데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런 관심이 없는 도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아예 그냥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방송적인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 드라마, 뭐 영화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 뭐 쇼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그냥 방송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이런 걸 좀 확산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생태 관찰하러 여행 가는 느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저에겐 힐링의 시간이었고 그냥 행복했어요. 뭔가 그래서 이 책으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시골 한적한 곳에서 함께 작가님하고 진짜 작가님이 뭐 카메라 들고 관찰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바로 그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가보고 싶어진 지역이나 아니면 떠오른 장소가 있는지 궁금했고 또 자연을 느끼러 가는 나만의 비밀 힐링 장소가 있는지 그 부분을 공통 질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 조금 더 공유를 해보자면 65페이지에는 휴지의 역사 식물에 대해서 나와요. 나뭇잎으로 볼일을 보고 닦았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몰랐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비슷한 식물의 역사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재미있는 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했었고 한 선생님께서 황대건 작가님의 야생초 편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직접 그리고 낸 책인데 요거 한번 추천받았었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뭘 추천드렸냐면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2화로 된 짧은 시리즈 이상한 동물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야생동물 다친 친구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그 치료한 친구들이 있는 동물원, 그것을 이상한 동물원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있는데 그거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120페이지에 나오는 방풍림에 대해서요. 이 방풍림이 지역의 냉기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주기도 하고 소금기도 제거하고 강풍을 막아주고 이런 방풍림의 역할이 신선했는데 이렇게 지역 생태계랑 인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공생 사례가 한국에도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직 모르지만 이런 사례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주제가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계절의 변화, 여기는 이 책은 시작이 4월부터 시작입니다. 4월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4월. 우리 집의 한 해는 새끼 바다 표범 기르기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봄을 지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겨울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봄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3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계절의 변화 또는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는 그냥 바쁘게 또 새롭게 생태를 알게 됐다 보니까 올해는 뭔가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식물이나 어떤 곤충 발견하게 되면 바로 찍어서 스토리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봄, 지금 여름이죠. 봄, 여름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저는 봄의 시작은 언제 느끼냐? 바로 봄까치 꽃을 볼 때 봄을 느낍니다. 작은 들꽃들이 봄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봄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셨고 저도 공감한 게 이제 봄이 왔을 때 이제 막 잎들이 막 피어나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찐초록도 아니고 연초록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두색의 약간 새싹 같은 색상? 그런 것들이 너무 이쁘고 그걸 볼 때 지금 봄이 왔구나. 이제 생명들이 이제 튀어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여름은 이 많은 꽃들이 저물고 이제 잎이 커지고 튼튼해진 딱 그 모습이 보일 때 여름이 왔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진짜 초록색의 느낌이 강할 때 그때 비로소 여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나뭇잎들이 조금은 시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꽃이 저물매지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를 볼 때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오는 거죠. 그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지막 질문이 어린 시절과 달라진 자연의 모습 중에서 마음에 남는 모습이 있는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도시 사람이잖아요.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랐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지만 딱 한 번 되게 오래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완전 깡시골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홋카이도랑 비슷한 미국 북부에 있었는데 와 근데 그때가 진짜 지금 돌이켜봐도 신기해요. 평생 도시에 살던 애가 시골에서 그 1년을 어떻게 적응했는지도 신기하고 또 그때 경험이 좋았어요. 좋다기보다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잘 적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1년이 결국에 지금의 생태강사인 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물과 교감한 기억이 정말 선명하거든요. 거기서 길 잃은 아기 사슴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그 사진 지금 삭제할 수 없지만 그 경험도 있고,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그 진짜 눈 펑펑 오는 겨울날에 딱딱딱딱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딱따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줌인해가지고 딱따구리 사진 찍었던 기억도 아직도 선명하고, 그 나무 잘린 밑둥에 다람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카메라로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 새 배고프니까 새 집에다가 그 밥 주잖아요. 그 버드 피딩도 미국에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봤고. 그리고 헌팅하는 것도 거기서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때 그 미국 시골에서의 추억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때 자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 이제 다른 선생님의 책으로 읽게 되었지만 정말 잘 읽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생태 관련된 막 해외 장소도 막 추천해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생태 공부하고부터는 해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해외여행 가셨을 때 인상 깊었던 곳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뭐 아일랜드, 이제 진짜 일본의 이제 생태 관련된 거, 캐나다, 뭐 뉴질랜드, 포르투갈, 런던 이렇게 추천해 주신 곳들이 있었는데, 들으니까 막 당장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국내 생태를 보기는 했지만 이제 다른 지역의 생태도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자연 풍경도 다르고 생태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확 막 오르더라고요. 언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 가볍게 진짜, 그러니까 수의사라고 해서 꼭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편하게 힐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여기 책 중간중간에 여기 딱 나오네. 이 사진은 좀 딱 폈는데 어떻게 똥사진이 나오는지, 어쨌든 이렇게 사진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네, 사진도 되게 좋은 사진, 좀 아름다운 사진이 많아서 이렇게 뭐 곰 이야기 할 때는 곰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는 일기, 힐링되는 일기를 읽는 느낌이라서 자연의 일기 책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독후 활동 대충 얘기하긴 했지만 책 잘 읽었습니다. 안녕.